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평일에 뵙습니다. 그동안은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만 뵀었죠. 네,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언급했었죠. 미국의 세금 인상. 이게 하루짜리 단기 재료로 마무리될 그런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특집 방송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세금 인상, 미국 증시는 어디로 가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잘 나가던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사실 기존의 공약사항으로 법인세, 그다음에 해외 기업 무형자산에 대한 소득 그 세금 이런 부분을 인상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소득세 또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본이득세가 거의 2배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이로써 그냥 그 순간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우지수가 약 300포인트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었죠. 지금 2대1 기사인데 여기 보면 연소득 11억 이상 고소득층 자본이득세, 이건 틀린 겁니다. 연소득이 아니라 1년간 자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자본이득세,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되죠. 기존의 20%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소득이면, 자본이득의 소득이면 39.6%, 2배로 껑충 올린다는 이 뉴스가 일단 증시를 긴장시켰죠. 그렇다면 항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들, 얼마만큼 인상하는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팩트의 정확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금 인상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1, 2, 3, 4, 5번 있죠. 이 중에 1, 2, 3번은 기업의 법인세와 관련이 있고요. 5, 6번은 개인의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앞에서 설명드렸죠. 즉 2가지가 약간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1, 2, 3번은 결국 기업의 순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고 4, 5번은 증시의 수급 문제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먼저 법인세는 원래 미국의 법인세가 35%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22일 서명하면서 거의 반토막을 내렸죠. 그래서 기존 현재 21%의 법인세율인데 이것을 28%로 올린다. 두 번째가 해외 무형자산 소득 최저한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의 기업들이 일종의 지적재산권 수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율이 10.5%로 무척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21%로 2배로 올리겠다. 즉 이게 대부분 빅테크, 일부 반도체 기업들, 퀄컴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가 해외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또 최저한세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주장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2가지 밑에 개인의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최고 구간이 지금 현재 부부 합산 45만 달러입니다. 그 이상의 소득자에겐 소득세가 37%가 최고 구간이었는데 이것을 2.6% 상향, 즉 39.6%로 올리겠다. 이렇게 여러 번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에 증시를 놀라게 했던 것, 자본이득세입니다. 즉 자본이득,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자본이득을 통해서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본이득세를 20%가 아니라 39.6%로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짜잘한 거니까 정리하고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미국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조건 미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냥 100%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왜? 상원을 50대 50으로 일단 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왜? 부통령이 곧 상원에 당연직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캐스트포드가 있고 긴급 예산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위원장, 지금 현재 샌더스 민주당 의원이죠. 예산위원장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이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의 법인세, 특히 이제 법인세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니까 얼마나 낮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BCA 리서치가 올해 3월 달에 발간한 리포트에서 제가 퍼왔는데요. 지금 위에 검정색은 법인세 명목률입니다. 지금 21%죠. 그 다음에 아래 초록색은 실효세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제를 더했을 때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법인세는 계속 낮춰졌고 실제로 실효세율은 현재 15%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라도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만약 세금 인상을 안 하고 계속 재정 지출한다면 채권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정부도 세금 인상을 꺼냈고요. 지금 OECD 대비 미국의 법인세율, 즉 GDP에 비교해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비율을 가져왔는데 OECD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즉 미국의 법인세율, 실효세율도 낮고 그 다음에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미국 국민,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전부 다 법인세 인상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세금 인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감소되느냐, 감소 예상이 되느냐, 그걸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본이득세와 소득세, 특히 자본이득세는 이제 우리도 이미 작년 말에 한번 혼란을 겪었잖아요. 작년 말에 대주주 과세 10억, 원래 3억이었죠. 그 과세 인구, 증시 투자자족을 1%도 안 된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랬지만 우리 증시가 수급 문제 때문에 엄청 빠졌었잖아요. 작년 10월에. 그런 것처럼 자본이득세가 2배로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도 수급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기업 순이익이 법인세와 관련 세금이 인상되면서 얼마나 줄을 것이며 또한 저렇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증시가 분명히 세금을 인상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음에 하루는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금요일 날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세금 인상 인하의 이 기록을 찾아봐서 역사에서 증시에 언제 영향을 주었는지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현재 몇 개 투자 기관에서 법인세 및 기타 세금으로 미국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먼저 BCA 리서치가 분석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법인세, 해외 무형자산 소득 세금, 소득공제 이거 전체를 합했을 경우 마이너스 8% 정도 기업 순이익에서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법인세를 21%에서 28% 올릴 경우 기업 순이익이 마이너스 4% 감소할 것이고 해외 무형자산 소득 세금 이게 기존의 10.5에서 21%약 2배로 올라버리면 3.5% 법인세 기업 순이익의 감소가 됐다. 이건 해외 무형자산 소득은 대부분 빅테크와 반도체 일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테크 기업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 뒤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법인세 인상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안대로 되면 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과 기업,
저게 8%에서 거의 7.5% 감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 부분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감소.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 대로 증세안이 이행될 경우 마이너스 8% 상당히 크죠. 두 번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좋아.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세금 인상이 됐을 경우 기업 순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7.1% 정도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175달러까지 2020년 14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세금 인상되면 162달러 그러니까 약 7% 정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2020년에는 좀 더 많은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7.1% 순이익이 감소된다. PCA 리서치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호프 골드만삭스는 기업 순이익이 BCA나 BOA처럼 마이너스 7%에서 8%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법인세를 28%까지 인상 불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의 캐스팅 보드 조만친 의원이 25% 이상은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면 긴급 예산 조정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25% 법인세로 중도에 합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무형자산 소득 세금 공제를 세금을 기존의 10.5%에서 21%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중간 지점인 15% 정도에서 인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결국 기업 순이익이 BCA 리서치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좀 낮죠. 마이너스 5% 정도에서 감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이 정도 기업순이익 감소는 경제 성장률이 최근 확대되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이 늘고 경제 재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순이익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사율 즉 하향 조정이 되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순이익 만약에 골드만삭스 정도의 그런 합의점만 나온다면 저 정도는 경제 성장률로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있죠. GDP 성장률 피크 치는 점. 피크란 얘기는 성장률의 확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치권이 세율 인상을 어느 정도로 합의할 거냐 이 변수가 이제 중요하게 증시에 적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검정색과 초록색이 있죠. 검정색은 미국의 제조업 PMI입니다. 즉 한마디로 제조업 성장세가 저렇게 강할 때는 지금 초록색은 무엇이냐면 스탁 투 밸류, 본드, 즉 위험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본드, 안전자산보다 초과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과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든 세금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업 순이익이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세금 인상안이 합리적으로만 조정된다면 저렇게 최근의 기업 성장, 미국의 GDP 성장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골드만삭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이 2020년에 미국의 재정주출이 GDP 대비 약 11%로 늘어났고 21년은 무려 12%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즉 저렇게 GDP 대비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년, 23년 보시죠. GDP 성장률이 확 줄어들죠. 21년 GDP 성장률이 피크를 치는데 그 피크도 결국 골드만삭스는 6월에서 8월 상반기 중에서 피크를 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까?
피크 친 이후에는 증시 상승 속도가 둔감화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세금의 피크는 경제 성장률보다 한참 뒤에 온다는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발음이 스트라티카스 알아서 보십시오. 저 미국의 그 컨설팅 업체가 분석한 걸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의 실효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이 22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저 법인세율이 본격적으로 피크를 치는 거, 마지막 피크 치는 게 2025년이라는 겁니다. 자, 경제성장률 피크는 2021년인데 그 이후에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세금은 계속 조금씩 옛날에 뭐 소득공제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실제로 세금이 언제까지 올라간다? 2025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골드만삭스 예상보다 높은 세율 인상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성장률 피크는 2021년, 세금 인상 피크는 2025년이기 때문에 기업 순이익의 부담은 22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증시가 21년 상반기,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세금 인상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추진됐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감세안이 2017년 12월 22일 날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 흐름, S&P 500 인덱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화살표 위에 있는 데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을 때고요. 밑에 파란색의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조만간 감세안 된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슬금슬금 오르다가 감세안이 서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에 급락했다고요? 기억하시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저렇게 망가졌던 거고요. 저게 없었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증시가 소문에 감세안이나 증세안은 소문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본격적인 서명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렇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서명 후에 본격적으로 저렇게 급하게 올랐느냐? BCA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요.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서명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변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실제 얼마나 올릴지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니까 예상은 하지만 구체적인 실적 추정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서명을 하자마자 실적 추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높게 변경한 거죠. 그러면 높게 변경하면 투자자들은 바이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증세안도 지난주 목요일에 증세안이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긴 했지만 과거의 기록을 보면 결국 법안이 구체화된 이후 대통령이 인상안에 서명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 봅니다. 좀 그때는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겠죠. 다만 변수 골드만삭스 예상치 이대라면 법안 서명 이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긴장해야 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에서 과거 1987년, 88년, 2013년 세 번의 자본이득세가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때마다 전후 6개월 전후로 증시가 반응했던 것을 조사했는데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소문에 팔았어요. 즉 왼쪽 6개월 전에 증시가 알아서 하락했고 서명한 이후에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자, 이게 법인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증시는 재료보다 항상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로 40% 가까이 39.6%로 추진된다면 소문에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기업 순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실적 추정치에 하향하는 것은 서명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다음 주죠. 이번 주죠. 수요일 날 의회 증언에서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건 당연하게 얘기할 것이고 민주당에서 조 만친 의원이
나도 찬성 이렇게 돼버리면 분명 자본이득세는 서명 이전에 증시의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친 의원이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 예상치처럼 세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바라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왜? 2분기의 성장률은 피크가 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인상에 의해서 기업 순이익은 계속 2025년까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세금 인상 안에 무형자산에 대한 해외소득 세금, 이게 2배로 오르고 골드만삭스 예상치처럼 15%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5%만큼 줄어든다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순이익이 세금 인상에서 가장 민감하다는 거죠.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 박스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왜? 무형자산에 대한 해외소득 다 빼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얼마 전 옐렌 재무장관이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 낮은 그 나라들 15% 이상 올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의 무형자산 소득들 미국으로 가져와라. 거기서 15% 내놔. 미국에서 15% 내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러면 별거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도 세금은 빅테크 기업들에 가장 민감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법인세율 부분,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세금 문제가 본격화되고 특히 자본이득세 이런 부분이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자본이득세 계속 추진한다면 증시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골드만삭스 예상처럼 만약에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으면 자본이득세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증시에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세금 인상은 당연히 기업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그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결국은 법제화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법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융시장 브리핑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